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상반기 기대주로서 지금 이제 종목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애플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XR 관련주라고 하던가 아니면 폐배터리 쪽이다라고 하던가 상반기 때 지금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 지금 정리를 해서 종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2차 전지 지금 이제 급락 이후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 한 1년 반 정도 동안에 양극재 쪽에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트렌드가 이제 바꿔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포스코 홀딩스 급등 타이밍 쪽에서 말씀드려가지고 4, 50% 정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30배 이상 더 압도적으로 성장이 예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담으셔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K배터리의 주력 시장의 성장이 더뎠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전쟁 터지게 되면서 러시아 전쟁 이후로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완성차 기업들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겠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막 전기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주력 시장들의 성장들이 굉장히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생산 능력 기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게 굉장히 큰 차이로 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투자가 본격화가 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2차 전지 업계가 진행을 했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도전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위주로,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안에서 이 전기차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만 캐파 증설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미국, 유럽 쪽에서 자기네들 나라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지어 줘야만 보조금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서 지금 이제 보호무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른 내용으로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캐파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쪽과 제네럴 모터스의 합작 공장이 본격 가동이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 이제 미국에서 공장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핵심적인 인력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몇 명 같은 경우는 넘어가겠지만 핵심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각 공정들 라인들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숙련된 인력들에 의해 가지고 수율들이 많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이게 합작 공장이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셀이 지금 국내 공장에서 나오는 것만큼 양품 비율이 그렇게 잘 나와줄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품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매출이 급증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으로서 수익성을 내줄 것으로서 지금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 등의 주력 시장의 성장이 더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 하반기 쪽에서 성장성이 우려가 됐죠. 중국 시장에서 중국 내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를 안 씁니다. 중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우리나라 배터리를 써주는 게 유일하게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하반기 때 성장성 우려가 되면서 뭐 재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공장 가동들 같은 경우도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계 주가 급락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줬었던 부분입니다. 즉 온갖 악재가 진행이 되면서도 캐파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셀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좋은 그런 목표들만 가득했었던 2 차 전지 업계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악재들이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가까운 매출 고성장들을 나타내 줬습니다. 지금 현재 2025 년까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캐파 증설이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 더 좋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이 좋게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럽 등이 아시아의 배터리 지배력을 견제를 하고는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견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200 기가와트시에서 2025년 540 기가와트시까지 캐파가 2배 이상 증설이 되게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올해 77 기가와트시에서 2025년 200 기가와트시로 3배 가까이 지금 이제 캐파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0 기가와트시를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 비용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조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연간 설비 투자 금액만 10조 이상이 25 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제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굉장히 값싼 인건비 그리고 이제 폭발하는 중국 소비 시장에 힘입어 가지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서도 아시아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근데 지금 이 중심이었었던 흐름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죠. 지금까지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지금까지는 다른 고비용의 투자 환경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늘렸었던 것보다 앞으로 3년 동안 늘려야 되는 캐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LG에너지솔루션이 200 기가와트시를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3년 동안 200 기가와트시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질적으로 이게 충족을 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우려로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미국 캐파를 2025 년까지 50% 지금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 공장 건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국내의 연구 개발 핵심 인력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차세대 배터리 폼팩터로 볼 수 있는 사육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차세대 폼팩터로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차세대 배터리 폼팩터의 파일럿 라인을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는 공장 인근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 개발이 핵심 인력들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배터리 수율이 확보가 잘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연구 개발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율 확보가 잘 안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율 확보라는 거는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이게 불량품입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비용으로서 마이너스 처리가 돼 버리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율이 90% 정도까지는 나와 줘야 2차 전지 업계가 지금 수율 확보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지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수율 확보가 해외 공장에서 확실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계에 숨겨져 있는 악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들의 제조업 인력들을 처음부터 전부 다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중국 사람들보다 일을 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인건비는 더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업계 특히나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급감을 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생산 능력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압도적인 1 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 40% 육박하고 있고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서 점유율이 37%가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CATL이 2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지금 이제 21 년에서 22년 넘어올 때 2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LG엔솔의 성장률은 10% 밖에 안 나왔다. 거의 뭐 그냥 멈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성장이 멈췄다 보니까 글로벌 2 차전지 점유율이 20% 대에서 12.3% 대로 급락했습니다. 이제는 배터리 내재화 성공을 한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 얘한테도 생산 능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지금 중국하고 1대1로 최신형 배터리 기술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가 우위겠지만 생산 능력이 결국에 따라오지 못하라고 하면은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CATL과 BYD 같은 경우는 중국 전기차 내수 시장이 고성장이 지속이 됐습니다. 2020년 180% 3배 가까이 폭증을 했고요. 1년 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21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80% 이상 지금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 이제는 50% 육박하고 있고요.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은 내수 위주로서 캐파 증설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다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거리도 먼 데다가 지금 지으려고 할 때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안에서만 수율 확보를 지금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외 공장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수 공장에서 캐파를 증설하는 게 수율 확보가 비교적으로 수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LFP 양극재를 통해 가지고 중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20%에서 30%더 싸게 지금 캐파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이 양극재 이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비용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이 원래부터는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일몰 정책을 마무리를 한다고 전면 중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점점 해가 가면은 갈수록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인제 빵원으로 전면 중단을 시켜 버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중국 내부의 전기차 업계가 반발이 심합니다. "다 망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전기차의 글로벌 리더로서 중국의 입지가 굉장히 공고히 진행이 되고 있겠죠. 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보조금을 연장을 하는 카드들이 만지작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거의 유력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2차 전지 업체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 이후에 최근 1년 동안에 수율 안정화까지 이어졌어요. 수익성은 오히려 인제 올해 대폭적으로 중국 2차 전지 업체는 개선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 올해부터 중국 2차 전지, 전기차 업계들이 유럽과 동남아 쪽으로 해외 진출까지도 시작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1위 그리고 세계 1위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비아디 얘가 지금 태국 진출 한 달 만에 출시 물량 1만 대를 완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SK온이 유럽 등 해외 공장에서 지금 나서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율 개선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4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K배터리가 중국보다 기술력이 좋다고 마냥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은 좀 비용 부분을 상쇄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중국도 1년 동안에 캐파를 막 2배씩 100%씩 이제 성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고요. 그 비용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수율 확보를 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그러한 이제 투자 비용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율이 안정화가 되고 나서 지금부터 수익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캐파 증설이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수율 확보도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올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출 기준이 아니에요. 수익성 기준으로서 지금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한두 차례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핵심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 우려 같은 경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꺼지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보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 이 성장성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소재 기업, 양극재 뭐 음극재 기업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전구체, 양극재 지금 현재 원자재가 되는 전구체를 내재화를 시키는 데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전구체 연산 규모를 올해 지금 15,000톤에서
2030년 44만 톤으로서 목표 캐파를 대폭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30배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IRA 법안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수익성이 급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양극재나 음극재나 이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셀에게다가 납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양극재는 수익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선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 IRA 법안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가 조금 덜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업체들이 애초에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게 되는데 현재 지금 이 IRA 법안의 완화가 결국에는 원자재 조건이 완화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가 배터리 뭐 리튬이나 니켈들의 원산지가 중국이면은 안 됐습니다. 그럼 중국이어서도 안 되고 미국이던가 아니면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만 생산이 된 그런 원자재들로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IRA 법안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자재 자체가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 같은 미국과 지금 현재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나온 원산지가 FTA를 맺지 않은 나라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재련을 해서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한국이나 뭐 지금 멕시코나 미국과 이런 식으로 FTA를 맺은 나라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조건이 완화가 됐죠. 결국에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 쪽이 굉장히 대규모 수혜를 받게 되면서 원자재부터 전구체, 양극재, 음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수직 계열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쪽이 굉장히 대규모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리튬 공급이 시장에 지금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개발 다들 알고 계시죠? 호주 팔바라 광성 리튬 채굴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국내 광양에다가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을 올해 지금 상반기 때 착공이 들어가게 돼요. 지금 현재 이 리튬 염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입니다. 탄산 리튬. 근데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에다가 적용이 안 돼요. 이 탄산 리튬을 화학 구조를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가 최첨단 배터리 소재로서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산화 리튬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세계 3대 리튬 생산 업체로서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마다가스카르 쪽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를 작년에 매출 1조가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지금 매장량이 1억 톤이 넘는 세계 3대 니켈 광산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출범과 함께 발표가 된 그룹의 핵심 사업에서 주력 사업인 철강 바로 뒤에 배터리 소재와 리튬 니켈 등의 원자재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 2차 전지 풀커버 밸류체인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경쟁사 원자재 그리고 이제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작년부터 이 내재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수직 계열화가 안정화가 지금 안정화 국면으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미 작년에 캐파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해당 캐파가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수익성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성을 올해부터 오히려 올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수율 확보 같은 경우도 선제적인 투자에서 나온다. 먼저 투자를 해서 매를 먼저 맞아야 그래야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 셀 같은 경우 대규모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증권가나 아니면 뭐 유튜브들이라던가 굉장히 과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막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배터리들에 대해서 막 안 좋은 그런 이제 전망들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이 셀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 과합니다. 근데 올해
수율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고려가 안 되고 있는데 수율 확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힘듭니다. 원래 이제 SK온이 작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됐는데 1년 내내 적자를 본 이유가 유럽에서 지금 이제 이 공장에서 수율 확보가 안 돼서 배터리 수율 확보가 안 돼서 적자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뭐 분기마다 3천억씩 적자를 봤었죠. 그래서 지금 뭐 수율 아니면 말씀드렸었던 커져가는 인건비 비용 등 지금까지와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혀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소재 업체들 매출 급증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선제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한 이 포스코 그룹 쪽, 그러면서 이 포스코 그룹 쪽으로 지금 이제 밸류체인 확보가 되어 있는 관계사 기업들, 협력사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외 캐파가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 SK온 전부 다 이제 셀업체들은 캐파 증설이 미친 듯이 3년 동안 진행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터리 양품 비율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수익성이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품 비율이 급감을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가 올라가겠죠. 폐스크럽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리사이클링 업체에게 전부 다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성장의 해로서 맞이하고 있다. 요것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 국면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래 매출 대비해서 10% 20% 정도 뻥튀기가 났어요. 물가 때문에.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지금부터는 성장성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 1년, 2년 정도 동안에 증시를 지배했던 키워드가 폭발하는 실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1, 2년 정도 동안에는 성장성, 성장 기대감 이것들이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폐배터리 발생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기차 포함을 해서 1년 새 58%의 전기차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규모로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짧은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시더라도 4천억에서 12조 규모로 3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출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투자 비용들이 과해지게 되고 수율 확보에 단기적으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급감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매출은 올라가기 때문에 생산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 업체 쪽으로서 지속적인 캐파 증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소재 업체들이 대규모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캐파를 늘려간다라고 했을 때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또 막대하게 들겠죠. 아시아 내에서 국내에서 양극재 공장을 짓는 거랑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짓는 거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넣어가지고 공장 돌린다라고 하면은 난리 납니다. 수천억씩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캐파 확대 측면에서 배터리 셀의 캐파가 늘어나면 양극재 캐파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캐파 확보 측면에서 이 지금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율 확보 측면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이미 지금 비용을 많이 들여왔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수익성이 개선이 되게 되는 포스홀딩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배터리 셀업체들의 폐배터리들, 폐스크럽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부터 많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토대로 리튬이나 뭐 코발트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해서 양극재 업체들에게 다시 파는 폐배터리 업체들이 굉장히 이번에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정리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성일하이텍입니다. 국내 1위 2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고요. 군산,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 해외 재활용 센터까지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FTSE 지수로 편입이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잘들 알려져 있는 MSCI보다는
지금 이제 외국인 이 편입이 진행이 되니까 외국인이 국내로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이제 비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지만 현재 지금 스몰캡 쪽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성일하텍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유입이 큰 볼륨으로서 진행이 되지는 않아도 다른 지수들과 굉장히 연동이 잘 되게 되면서 잘 올라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인제 메리트 또 인제 느껴지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인디애나주 쪽으로 리사이클링 파크 건설, 미국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지금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인디애나 쪽에 있죠. 그래서 삼성 SDI의 협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IS 동서입니다. 최근에 2,275억의 국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TMC라는 기업을 지금 현재 인수를 했습니다. TMC는 현재 성일하이텍 이후로 리사이클링 매출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투톱을 지금 이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수를 한 폐차 산업 국내 1위 인선모터스 인수 이후에 폐배터리 원료 수급 구조를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제 인선모터스 쪽으로 전기차 폐차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인제 폐배터리를 땡겨 와 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TMC 쪽으로 던져 주고 그럼 얘가 이제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른 이제 양극재 소재 업체들에게 팔고 지금 현재 이 원료 수급 구조까지가 확보가 됐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사업 전 과정에 있어서 타 업체 대비 경쟁 우위 확보를 했다라는 분석이고 실질적으로 기업 영업이익률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성일하이텍보다 TMC가 영업이익률이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웰크론 한텍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삼성 SDI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칠레 리튬 프로젝트 최정 사업자로서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중단이 됐었죠. 근데 지금 현재 뭐 국무총리가 중남미 방문을 하게 되면서 정부 간에 현재 지금 이제 칠레와 함께 2차 전지 관련된 MOU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개발 프로젝트 재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포스코, HY 클린메탈에다가 폐배터리 양극재 결정화 설비 공급을 했고요.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정제를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STX입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STX 많이 강조 드려가지고 상한가 굉장히 강렬하게 갔었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단기 물림목 구간으로서 한 번 더 눌리게 되면은 쌍바닥 형성이 되게 되면서 긍정적인 자리가 연출이 되게 된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X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자원 부분에 있어서 종합상사 목표로서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사업 영역을 굉장히 단순 개편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안바토비 니켈광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했고요. 작년 니켈 가격 폭등을 하게 되면서 매출이 지금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희소금속 생산시설 유치를 하고요. 고순도 2차 전지 소재 생산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업체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 드렸고요.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3년 상반기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XR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지금 애플 쪽에서 XR 개발 들어가게 되면서 올해 지금 출시가 임박하고 있죠. 삼성이나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 임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지금 전부 다 정리를 드렸고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100% 무료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지금 상반기 기대주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급등 타이밍 치시면요. 여러분들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뭐 어떤 버튼 누르셔도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어플 설치하시면은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거든요. 가입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이거 가입하실 때 제가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가입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 번호 썼다가 주식 광고 전화 오는 거 아니냐, 문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번호 쓰지 말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급등 타이밍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 종목들 이런 이제 100% 무료 자료집들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좋은 자리니까 구독자분들은 꼭 설치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요. 위쪽에 상반기 기대주 총정리 있죠? 별표 치고 여기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100% 무료 자료집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 들어가게 되면은 매일매일 이제 추천주 종목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20%짜리 급등이 1거래일, 2거래일 만에 두 개나 지금 나와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상한가 예상 종목들, 급등 예상 종목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영상 잘 시청하시고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엄지척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게 강승주 대표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는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